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 잘 따라오고 있죠?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양들이 분량이 좀 만만치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루게 되면 하기가 싫어지니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그때 그 강의도 듣고 과제도 하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객체 지향 개념의 세 번째 시간으로 캡슐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캡슐화는 좀 분량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강의록은 두 개로 나눠서 하겠고, 이번 시간에는 상속이 없을 때, 그리고 이번 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상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캡슐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광수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살은 갈매기살도 등심도 제비추리도 아니다. 바로 내 손에 있는 굳은 살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은 살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에 형성된 굳은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그런 흔적이죠. 이 굳은 살이 비단 내 손바닥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박혀서 웬만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따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쪽에 해결의 씨앗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씨앗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볼까요? 자, 상속이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 무엇과 무엇을 물려받아요? 그렇죠. 속성과 메소드. 자, 상속을 정의하자면 부모 클래스로부터 자식 클래스에게 속성과 메소드를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위 클래스는 상속받은 속성 메소드 외에 고유의 속성과 메소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정의하나요? 쉽잖아요. 그냥 하위 클래스에 정의해주면 되는 거죠. 상위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것,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서 내가 따로 정의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위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있죠. 생성자는 뭐 하는 거였어요? 그래요. 우리 클래스를 만들 때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장치죠.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는 각각 생성자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생성자의 실행 순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위 클래스가 먼저 실행이 돼요? 상위 클래스가 먼저 실행이 돼요? 네, 맞습니다.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리고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죠. 베이스 키워드가 있었고 베이스 생성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뭘 하는 거였죠? 베이스 키워드는 베이스, 기반을 뜻하죠.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 클래스를 의미해요. 베이스 키워드는 부모 클래스의 어떤 속성, 부모 클래스의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고자 할 때 베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베이스 이전에 지금 내 클래스에서 내 객체에서 그런 의미로 사용됐던 키워드가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this예요. this는 현재 나의 클래스, 베이스는 상위 클래스, 그런 것을 의미하는 키워드입니다. 베이스 생성자도 있었죠. 베이스 가로 열고 닫고. 얘네들은 뭐라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클래스의 생성자 실행 순서는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순서라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인수 없는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위 클래스에 인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 뒀다면 우리는 인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때 베이스라고 하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베이스 가로 안에 필요한 인수들을 넘겨주게 되면 상위 클래스의 인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이번 시간에도 거의 그대로 이용이 되니까 잘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학생들은 다음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캡슐화의 개념이 뭔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 제한자를 비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 제한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P로 시작하는 3가지입니다. Public,
protected private, 그리고 뭐 internal seal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 차츰차츰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하죠. 접근 제한된 멤버 변수가 있다면 거기에 접근 제한자의 값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한 방법은 크게 나눠서 세 개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뭐 그렇게 널리 이용하는 방법은 아니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property라고 하는 것을 가장 널리 이용합니다. 자, 일단 퍼블릭 한정자를 갖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값을 설정해주고 값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값을 설정할 때는 생성자를 이용하고 값을 활용할 때는 퍼블릭 한정자를 갖는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property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property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니까 이 property를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캡슐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 C# 프로그램 예제를 좀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죠. 오늘은 우리가 객체를 생성했을 때 그 속성과 메서드의 접근 권한을 다루게 되는데, 이때 상속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예제들만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속이 있는 예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슐화의 정의입니다. 캡슐화는 클래스 간에 정보 전달을 허용할 건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것을 우리 캡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캡슐화를 얘기할 때 보통 객체는 메서드를 실행하여 결과를 내지만 동작 원리는 숨겨져 있다,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자면 TV의 동작 원리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지만 몇 가지 스위치만으로 TV를 시청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클래스 자체의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존재한다면 걔네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캡슐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 인포메이션 하이딩, 정보 은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그 캡슐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도록 합니다.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요소들을 레고 블록처럼 컴포넌트로 만들어 두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영역을 수정하여 바꿔도 전체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프로그램에 레고 블록이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두었어요. 근데 이 레고 블록에 약간의 문제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 레고 블록을 빼내고 새로운 레고 블록을 하나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끼울 수 있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가 같아야 됩니다. 튀어나온 것과 들어간 것들의 개수가 일정해야만 레고 블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대부분의 기능을 숨겨놓고 보여지는 장치들, 그런 것들만 만들어주는 것을 캡슐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그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업데이트 있죠. 이런 업데이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C샵에서는 주로 Public, Protected, Private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Public 우리나라로 하려면 뭐가 되죠? 그렇습니다. 공개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공개가 됐다. 그럼 누구한테 공개가 됐다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멤버 변수라고 하는 것은 내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내 클래스 내부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다른 클래스에서도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Protected,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죠? Protector,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호하다. ed가 붙었으니까 보호된, 그런 뜻이네요. 보호가 됐다. 그러면 그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Protected 하면 접근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딘가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 자기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는 얘네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텍티드 설명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로 하기로 하죠. 프라이빗,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적인, 그런 뜻이죠. 개인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클래스에서의 접근을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그 하위 클래스의 접근을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프라이빗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다른 클래스에도 접근이 허락되지 않고 자식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허락되지 않고, 그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왔는데, 예를 들면 리모컨을 통해서 내가 시그널을 보내면, TV를 켜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면 우리가 TV가 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인터페이스는
외부 클래스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인터페이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멤버 접근 제한자. 뭐 사실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해버렸네요. 퍼블릭. 모든 클래스에서 해당 멤버에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를 퍼블릭으로 만들게 되면 다른 곳에서 언제나 선언하기 때문에 사실은 캡슐화가 안 되는 겁니다. 캡슐화가 없는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 퍼블릭으로 하는 것들은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텍티드는 외부 클래스에서는 언입되어 있지만 같은 클래스이거나 하이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프라이빗은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내 클래스에만 접근 가능합니다. 다른 클래스, 하위 클래스 이런 곳에서 생성된 객체에서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인터널이라고 하는 모디파이어가 있네요. 얘네들은 같은 어셈블리, 즉 같은 프로젝트에 속하는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널리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하죠. 실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죠? 네, 봉인하다 그런 겁니다. 봉인하다. 편지 봉투에다 편지를 집어넣고 풀칠해 가지고 딱 뚜껑을 닫는 것 그런 것들 우리 실드라고 그래요. 봉인이 된 그런 뜻이죠. 자, 실드 봉인이 됐다. 이런 것들은 뭘 봉인을 해놨다는 얘기냐? 더 이상 상속을 하지 말아라. 즉 상속을 할 수 없는 클래스로 지정해 줄 때 실드 클래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 제한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죠. 만약에 프로필이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를 정의를 했는데 이 프로필 클래스에서 일부는 프라이빗, 일부는 프로텍티드, 일부는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다른 클래스에서 내가 프로필을 이용해서 my 프로필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my 프로필.속성, my 프로필.method라고 우리가 여기에 그 멤버 변수에 또는 메서드에 접근하게 되는데 우리 프라이빗으로 돼 있으면 X 접근하지 못합니다. 프로텍티드로 돼 있으면 X 접근하지 못합니다. 퍼블릭으로 돼 있으면 동그라미 오케이 접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클래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클래스에서 접근을 제한을 해줄 때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로 해놓으면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퍼블릭으로 해놓으면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죠. 자, 이번 실습에 사용할 클래스 구조입니다. 퍼슨 클래스로부터 스튜던트와 임플로이 클래스가 상속받는 그런 형태를 이용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상속이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퍼슨 클래스까지만 이용을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나 임플로이 클래스는 이번 시간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멤버 변수로 이름, 성별, 주소, 나이 4가지의 자료를 우리가 멤버 변수로 활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퍼슨이라고 하는 생성자와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그런 메서드 2가지 생성자 퍼슨과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를 이제 선언을 해주기로 했네요. 먼저 제공된 솔루션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LMS 강의실에 보면 2개의 압축 파일이 있는데 이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로 하죠. 하나는 밑줄 06 인캡슐레이션 집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밑줄 06% 집입니다. 얘네들을 압축 해제하면 이렇게 폴더에 그 내용들이 압축 해제가 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그 06 인캡슐레이션 폴더 안에 따당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06 encapsulation.sl이라는 파일이 있고 하나의 폴더가 있을 겁니다.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오른 마우스 클릭을 하도록 하겠는데 그 여러 개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오른 마우스를 누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오른 마우스 누르는 걸 설명하기로 하죠. 오른 마우스 누르고 연결 프로그램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2019라고 하는 에디션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05번에 해당되는 그 윈도우 폼이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죠. 자, 먼저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네 가지는 콘솔 응용을 하고 5번째는 윈도우 응용을 하기로 하죠. 자, 그래서 06 인캡슐레이션하고는 솔루션에서 추가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새 프로젝트 추가 마법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콘솔 앱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콘솔 앱의 이름을 넣기로 하죠. 지금 01 인캡슐레이션 콘솔 app라고 하는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진 프로젝트에서 01번 인캡슐레이션 콘솔 app에서 추가 새 항목을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항목 누르고 클래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person.cs라고 하기로 하죠. 클래스 person.cs 이렇게 누른 다음에 추가 누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person 클래스를 정의하기로 하죠. 우리 name, gender, address, age 이런 네 가지의 멤버 변수를 정의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세 가지는 string, age는 integer로, 그 다음에 person 생성자 display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선언하기로 되어 있죠. 자, 일단 우리 먼저 public 한정자를 이용해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string sname, s라고 붙여주는 것은 우리 string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헝가리언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sgender, saddress를 만들었고 age는 정수였기 때문에 앞에다가 i를 붙여줘서 iage 이렇게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인수 없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네요. 그리고 앞으로 인수 있는 생성자 메서드 정보 출력하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CS에서 우리 이제 person 클래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긴 하죠. 지금 person 클래스의 속성에다 퍼블릭 한정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person 클래스는 이렇게 생긴 모습이었죠. 자, 일단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person 클래스를 이용하고 객체 이름은 mperson이라고 해두었네요. 그리고 인수 없는 생성자 new person 괄호 열고 닫고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mperson에 해당되는 객체가 만들어졌겠죠. 근데 mperson의 4개의 멤버 변수가 있는데 4개의 멤버 변수에 퍼블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값을 할당을 해줬네요. 그리고 console.writeLine을 통해서 출력을 하는데 우리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모든 멤버 변수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형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캡슐화 됐다고 볼 수가 없는 예제이죠. 이제 직접 실행을 해보기로 하죠. 솔루션 탐색기에서 01 인캡슐레이션 콘솔 app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합니다. 여기에 대소문자 오타가 좀 있네요. 그리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누른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당해 준 값들을 화면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캡슐화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퍼블릭으로 돼 있던 이 내용들을 프로텍티드로만 살짝 바꿔보기로 하죠. 이 프로텍티드로 바꾸는 순간 program.cs에서 보면 요 영역에 오류, 이 영역에 다 오류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가 어떤 오류인가 하고 내용을 봤더니 보호 수준 때문에 person.sname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오류들이에요. 지금 현재 4가지의 멤버 변수에 프로텍티드를 해놓으면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프로텍티드 한정자는 사실은 상속이 있어야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죠. 자, 이번에는 프로텍티드도 지우고 이번에는 이렇게 프라이빗이라고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변경을 하는 순간 우리 마찬가지로 이 두 영역에서 이렇게 오류가 난 걸 볼 수가 있겠고 각각 그 오류를 보면 마찬가지로 보호 수준 때문에 person.sname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런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게 접근하지 못한다 그랬네요.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하지 못한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접근 제한된 멤버 변수를 할당하거나 접근 제한된 멤버 변수의 값을 불러오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 원리적으로 보자면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메서드는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메서드에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메서드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퍼슨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퍼슨 클래스는 name이라고 하는 것, age라고 하는 두 개의 멤버 변수가 있는데 각각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네요. 다른 클래스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setValue라고 하는 메서드, display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선언했는데 얘네들은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즉 외부 클래스로부터 얘네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할 때는 원리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클래스에서 이제 접근한다고 가정하기로 하죠. 프로그램 클래스에서 person 클래스를 이용해서 ampersand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mpersand.name에다가 홍길동 넣는 이 방법은 접근 불가능합니다. 얘네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setValue라고 하는 메서드, displayInfo라고 하는 메서드는 우리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한 것은 가능해요. 그리고 메서드 내부에서 멤버 변수에 접근함으로써 setValue 값을 할당하거나 displayInfo 정보를 출력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 개념을 직접 우리 실습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기로 하죠.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루션에서 추가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 콘솔 앱을 누르겠습니다.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1번 프로젝트 추가하는 강의록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02 Encapsulation Using Method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가를 하기로 하죠. 자, 그리고 그 클래스에서 오른 마우스에서 추가 사용목을 누른 다음에 클래스를 누르고 퍼슨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퍼슨 클래스, 프로그램 클래스 두 개가 존재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퍼슨 클래스에 이제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아예 1번에서 복사를 하는데 멤버 변수는 전부 프라이빗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네 가지만 복사를 하기로 하죠. 인수 없는 생성자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우리 메서드 두 가지를 추가를 하기로 하죠.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 결과가 없는 메서드 setValue입니다. 이 setValue를 실행할 때는 값을 할당할 네 가지의 값들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네 가지 값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온 값들을 멤버 변수에 할당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코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모디파이어를 갖고 결과가 없는 displayInfo라고 하는 메서드로 만들어주기로 하겠는데 여기에 dis.sName 현재 있는 멤버 변수를 이 위치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displayInfo를 호출하게 되면 멤버 변수에 있는 내용들을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클래스 내에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하기로 하죠. person 클래스를 이용해서 new person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함으로써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가 없지만 우리 ampersand.setValu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죠. 거기에 값을 할당해줄 이제 성명, 그다음에 성별, 그리고 주소, 나이 이런 네 가지 값을 인수로 전달하면 멤버 변수에 그 값들이 할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mpersand.displayInfo 하면 멤버 변수에 있는 값들을 출력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02번 프로젝트에 오른 마우스 누르고 시작 프로젝트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F5를 누르기로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 메서드를 이용해서 값을 할당하는 것도 가능하고 값을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접근이 제한된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생성자는 뭘 하는 거죠? 객체를 만들어주는 도구. 생성자는 인수 없는 생성자와 인수 있는 생성자가 있었죠. 인수 있는 생성자를 이용하면 우리 손쉽게 멤버 변수의 값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지만 생성자나 출력 메서드는 퍼블릭으로 선언함으로써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 출력 메서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출력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퍼슨 클래스에 네임과 에이지를 갖는 멤버 변수를 갖는데 이 얘네들은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생성자는 언제나 퍼블릭으로 선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도 퍼블릭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 프로그램.cs에서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러나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멤버 변수에 생성자를 통해서 또는 그 퍼블릭 모디파이어를 갖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를 그냥 생성자를 이용하는 형태로 좀 변경을 해보기로 하죠. 퍼슨 클래스에 이제 기존에 있던 퍼슨 클래스는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빨간 네모만큼만 추가하겠습니다. 인수 있는 생성자를 추가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 인수 있는 생성자는 퍼블릭 그리고 반환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성자 이름은 메서드 이름과 같죠. 필요한 4가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가지고 들어온 값들을 멤버 변수에 할당하는 코드로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set value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용하지 않겠지만 그냥 존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자, 이번에는 결과를 호출하는 프로그램 CS도 약간 변경을 해보기로 하죠. 메인 메서드 내부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인수 없는 생성자 new person 괄호 열고 닫고를 호출해서 m%를 만들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m%를 만들 때 인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고 그 인수 4가지를 전달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그 우리는 set value는 호출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출력해 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기로 하죠. 그래서 요 영역과 여기 영역 이렇게 코드를 살짝 좀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갑돌이가 출력이 되는데 뭐 결과는 그 2-1번 예제와 다를 바가 별로 없죠. 거의 내용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자, 접근 제한된 멤버 변수 참고하는 세 번째 방법은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프로퍼티에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얘는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우리가 접근 제한된 멤버 변수에 그 멤버 변수를 참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세 번째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캡슐화는 기본적으로 외부 클래스와 정보 교류가 필요한 속성과 메서드에는 퍼블릭 한정자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프로텍터 혹은 프라이빗 한정자로 동작을 숨기게 됩니다. 근데 요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되게 좀 피곤해져요. 그래서 특정 필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프로퍼티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퍼티라는 게 속성입니다. 우리가 속성창 그게 속성을 나타낼 때 우리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얘네들은 멤버 변수 값을 반환하거나 새로운 값을 할당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그 프로퍼티로 선언이 되어 있는 멤버 변수들은 정말로 완전한 속성으로 작용하는데 얘는 C# 프로그래밍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만든다면 얘네들은 속성창에 표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프로퍼티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멤버 변수를 퍼블릭으로 할까 프라이빗으로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프라이빗 혹은 그 상속을 한다면 프로텍티드로 그냥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멤버 변수의 속성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언닉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장치, 그게 프로퍼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저장하거나 읽어오는 장치입니다. 캡슐화가 둔 이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그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메서드가 아닌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사용할 때는 꼭 변수처럼 사용하는데 그 동작 원리는 메서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필드에만 프로퍼티를 지정합니다. 모든 필드에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프로퍼티를 지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디파이어. 프로퍼티는 무조건 외부로부터 접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모디파이어는 뭘로 할까요? 그렇습니다.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퍼블릭. 그리고 그 사용하는 자료형을 다룹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이름을 적어주게 되어 있죠. 이 프로퍼티 이름은 우리가 그 관습적으로 멤버 변수 이름의 가장 앞자리만 대문자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그렇게 지정합니다. 멤버 변수 이름과 동일하게 하되 가장 앞자리를 대문자로 해준다. 그리고 그 프로퍼티에는 get과 set 두 가지가 있는데 get은 읽기 전용입니다. 읽어내는 겁니다. set은 쓰기 전용입니다. 글자를 멤버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용도죠. get은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한 다음에 return 그리고 해당되는 멤버 변수를 정의를 해주면 되겠고 set은 멤버 변수 이퀄 value라고 해주면 됩니다. value 무슨 색이죠? 파란색. 파란색은 뭐다? 키워드. 특별하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그 것들을 우리 키워드라고 부르죠. 이때 value라고 하는 키워드는 값을 가지고 들어온 값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들어온 값을 멤버 변수에 할당해 주라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자, .NET 프레임워크 4.7 이후에는 얘네들을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때 람다 연산자라는 걸 이용하는데 람다 연산자는 equal 부등호 꺽쇠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 람다 연산자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쓰는데 모디파이어 자료형 프로퍼티는 똑같죠. get 람다 연산자 멤버 변수, set 멤버 변수 equal 그 valu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왼쪽에 비해서 어때요? 훨씬 간단하게 프로퍼티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프로퍼티를 설정하는 방법은 .NET 프레임워크 4.7 이후에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퍼티를 한번 설정해 보기로 하죠. 지금 person 클래스에서 name은 읽기 전용만, gender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고, address는 읽기 쓰기가 가능하도록, age는 쓰기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해서 우리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erson 클래스와 display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person 상속자와 display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설계를 해주기로 하죠. 자, 3번 예제입니다. 3번 예제는 그 프로젝트 이름을 03 Encapsulation Using Property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person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person 클래스, 프로그램 클래스가 존재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person 클래스는 이전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 4개를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전부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인수 없는 생성자 그대로 복사하고 인수 있는 생성자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퍼티를 선언하도록 하겠는데 프로퍼티는 일단 우선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4.7 이전의 버전에 적용하는 프로퍼티를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 프로퍼티는 무조건 퍼블릭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sname이라고 하는 소문자 sname 멤버 변수에 해당하는 프로퍼티를 선언하기 위해서 대문자 sname으로 했습니다. 얘네들은 자료를 스트링형의 자료를 다루고 있죠. 자, 읽기를 하기 위해서 get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괄호 속에 return this.sname 소문자 sname을 활용해 주면 되겠네요. 현재 set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주소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주소는 소문자 s 어드레스였는데 대문자 s 어드레스로 바꾸고 한정자는 퍼블릭으로 그리고 취급할 자료형은 스트링형이네요. 얘는 읽기 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get, set 두 가지를 지정하겠습니다. 그 return this.s 어드레스 그 this.s 어드레스 equal value라고 하는 그 코드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age와 관련된 iAge는 소문자 iAge를 해당되는 프로퍼티를 선언하기 위해서 대문자 iAge라고 해주고 여기는 취급할 자료가 int 그리고 modify는 무조건 public이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get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set만 쓰는데 set은 this.iage equal value라고 하는 코드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display info는 기존에 사용했던 예제와 똑같죠.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메인 메서드에서 그 코드를 추가를 하게 될 텐데 이때 프로퍼티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person, m% 점 하면 이렇게 iag, s name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뜨게 됩니다. 즉 속성으로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person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m% 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코드를 추가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할 것은 이제 저기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주는 코드, 이거는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m%.displayInfo 얘도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죠. 근데 우리가 property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서 개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sgend는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sname도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m%.s 어드레스, m%.iag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죠. 얘네들은 그 쓰기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늘리거나 주소를 변경하거나 나이를 늘리는 것 코드들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해당되는 저기 읽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 이름이라든지 주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m%.sname, m%.saddress 형태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뀐 다음에 뭐 m%.displayInfo 하면 원하는 정보들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03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컨트롤 F5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갑순이 여성 서울시 종로구 살았는데 이 사람이 파주로 이사했고 그 나이가 21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m%.sname, sname은 기본적으로 읽기는 허용되어 있지만 쓰기는 허용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게 되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 오류는 그 읽기 전용이므로 할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오류가 나타날 거예요. 또한 iag 같은 경우에는 그 쓰기는 가능하지만 읽기가 불가능하게 돼 있죠. 그래서 iag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고 그 오류를 보면 그 get 접근 연산자가 없으므로 이 컨텍스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한 멤버 변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주는 장치, 이게 property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그 이 접근 제한 멤버를 접근 제한 멤버에 접근하는 방식을 property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이후에 즉 .NET 프레임워크 4.7 이후에는 훨씬 더 간단하게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필드 캡슐에 했던 것들을 모두 주석 처리하기로 하죠. 주석 처리할 때는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위쪽에 있는 도구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왼쪽 도구는 주석 해제, 오른쪽 도구는 주석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주석 처리할 수 있는데 property 설정되어 있는 이 위치로부터 그 모든 아래 끝까지 주르륵 드래그 한 다음에 이 단추를 눌러주면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필드 캡슐화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기로 하죠. 자, Sname에 여기 Sname에서 그 마우스를 위치를 시키면 줄번호 옆에 이렇게 노란 전구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전구 모양에다가 마우스를 딱 놓게 되면 이렇게 그 필드 캡슐화 기능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에 노란 전구에서 딱 그 화살표를 누르고 필드 캡슐화를 선택하는데 여전히 필드를 사용함 얘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 요와 같은 필드 캡슐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저기 네임에 대해서 필드 캡슐화 추가하면 이런 30번 줄처럼 필드 캡슐화 되어 있는 게 나오죠. 퍼블릭 한전작 쓰고 스트링을 쓰고 이름은 소문자 sname을 대문자 sname으로 그 다음에 그 get과 set 이렇게 람다 연산자를 이용한 코드들이 추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sname, saddress, iag를 추가한 다음에 set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죠. 여기 iag는 get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죠.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면 됩니다. 주석 처리할 때 끝에 슬래시 별표 슬래시 하면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주석 처리가 됩니다. 여러 줄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고 한 줄의 일부에 대해서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석입니다.
이전에 주석은 중요하다 이야기했죠. 주석은 이렇게 여러 군데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변경하기로 하죠.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실행 결과는 동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예제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9를 깔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2019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 예제로서 자동으로 구현된 프로퍼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새로운 콘솔 앱을 하나 추가하고 03-1 Auto Implemented Property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이름으로 추가하기로 하죠. 자, 그리고 퍼슨 클래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퍼슨 클래스 내부에는 멤버 변수는 하나도 선언하지 않은 채 그냥 프로퍼티만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sname, send, saddress, iag 그리고 여기 중괄호 속에 get 세미콜론, set 세미콜론 그냥 이렇게만 넣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구현된 프로퍼티 이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응용할 때 보면 멤버 변수 자체를 선언 안 하고 프로퍼티를 선언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구현된 프로퍼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코드를 본다면 아 이거는 자동으로 구현된 프로퍼티구나. 멤버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좀 더 손쉽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퍼슨 클래스 끝났어요. 요만큼만 추가함으로써.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프로퍼티 이용해서 값을 할당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프로퍼티 이용해서 값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구현된 프로퍼티 이런 것도 개념을 알아두면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코드를 이해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03-1에다가 시작 프로젝트 설정하고 컨트롤 F5 누르면 그림과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알아야 할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다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얘네들을 깜지로 표현하고 깜지를 사진 촬영하여 LMS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전 과제입니다. 이 도전 과제는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희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 변수에 접근 가능한 프로퍼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program.cs 메인 메소드에서 활용하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오늘 우리가 했던 학습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캡슐화가 뭔지를 알아보았네요. 그리고 접근 제한자 세 가지를 P-트리오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네요. 퍼블릭 공개된 왜 다른 클래스도 이용할 수 있다. 프로텍티드 보호된 내 자식만 이용할 수 있다. 프라빗 사적인 나 혼자만 쓸래 다른 애들은 접근하지 마 이런 거였죠. 인터널은 그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것, 실드는 더 이상 상속받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캡슐화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C#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 메서드에 접근하는 권한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데 가장 뛰어난 방법 중 하나가 질문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 SNS를 이용하거나 혹은 우리 수업 시간에 나에게 이제 질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량이 비교적 많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잠시 후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